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영상으로는 네 번째죠. 예, 네 번째 이제 기체 지향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이제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동영상에 보시게 되면 클래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코딩에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시지 않았거나 이제 제가 이제 학부 이제 C 언어 조교도 해보면서 실제 이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뭐 제가 그래머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가적인 뭐 지시어라든지 뭐 예외 처리라든지 등등 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짜 이제 객체 지향답게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저번 동영상 바로 전 동영상에 나온 이제 숙제를 하긴 그렇고 이제 본인께서 이제 직접 해보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걸 전제하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실제 이제 저희 대학원생 분들 중에 이제 받은 코드들 중에 좀 잘 작성이 된 거라고 생각되어진 코드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다시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쓰려고 했던 게 실제 이제 메인 코드에서 랜덤한 투두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제 실제 제가 원하는 컬럼의 인덱스를 받아서 솔팅을 하는 겁니다. 솔팅을 하는 펑션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전 동영상에서는 설명을 따로 드린 함수는 아니에요. 설명을 따로 드린 함수는 아닌데 이제 넷빈즈의 특성인 여기 점 찍으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떠한 함수들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작성해주신 이제 학생분께서 말씀해주시기는 이제 직접 점을 찍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저희가 솔트에서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뒤에 이제 컴페어 레터가 하나 들어가더라 해서 컴페어 레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그 전에도 드렸죠. 그래서 그 드린 코드를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컴페어 레터인데 이제 리스트를 이제 실제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리스트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실제 타겟 인덱스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솔팅을 하고 실제 이제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더 솔트 2D 리스트라고 해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이언티픽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실제 이렇게 리턴 값이 실제 존재하는 함수에 리턴 값이 존재하는데 이 sort라는 함수 자체가 지금 여기 함수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건데 함수 파라미터가 실제로 바뀌어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 방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이제 리스트를 솔팅하게 되면 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sorted to the list나 intent to the list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언티픽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시작되는 데이터들이 있고 이걸 fx라는 변환을 거치고 그 다음에 gx라는 변환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리절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항상 짜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논리적으로는 항상 고려를 하면서 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게임을 하시든지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들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자들은 나름 이제 논리적 오류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테스트 방법들을 통해서 논리적 오류를 다 점검을 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 배포를 하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 실제 겪을 수 있는 논리적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앞에 데이터는
앞에 데이터나 이 중간쯤에 있는 데이터들도 웬만하면 보관해 놓고 그거에 대한 로그 값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로그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이제 로그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게 좋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인풋 데이터예요. 인풋 데이터인데 이 인풋 데이터를 진짜 매니플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사라지고 이 리절트만 남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함수 파라미터를 직접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해드리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논리적 오류를 저희가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뭐 특별하게 이걸 솔팅해서 반환해주는 형태가 있죠. 반환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솔트를 보시면 따로 반환해주는 형태 없이 보이드 형태예요. 그러면 이걸 솔트를 해주는데 반환하는 게 없으니까 이걸 솔팅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환해주는 걸 겪는다고 하면 얘는 유지한 채로 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변경해주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 복사라고 해서 이제 다음 장부터 할 텐데, 깊은 복사를 통해서 값을 복사를 하고 그냥 솔팅한 값을 바로 리턴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해서 저번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에 좀 준비한 내용도 저번 동영상과 유사하게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셜록 카피랑 디카피라고 해서 이제 얕은 복사,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했지만 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컨트롤 C죠. 컨트롤 C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컨트롤 C를 하지 않으면 복사를 했을 때 원래 1번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지널을 저희가 바꾸게 돼서 2번이라고 바뀌었죠. 2번이라고 바꾸면 그냥 복사를 했기 때문에 1이라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1이 안 남고 2라고 남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umer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상수화할 때 좀 상수화를 좀 더 간편하게 스트럭처 형태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와 같이 이제 이념이라서 enumeration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try catch finally 이제 throw 해서 예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예외 처리는 실제 자바에 들어가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에서도 어떤 함수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외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다형성이라 그러나요? 이제 폴리모르피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스태틱이라 해서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여기 앞부분에 이제 그래머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셜로우 카피, 디카피라고 해서 얕은 복사, 깊은 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셜로우 카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하여 접근할 것을 이제 새로운 변수에 복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아래 코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아래 코드를 보시면 셜록 카피는 그냥 더 리스트에서 대입을 했죠. 이 대입을 한 거지 복사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입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대입은 어떤 거냐? C 언어를 배우신 분이면 알 겁니다. 이제 어레이는 다 어떤 방식으로 읽냐? int 어레이가 있으면 이제 int 어레이 A는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0, 1, 2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이제 실제 A는 뭘 저장하고 있느냐? 이제 저희가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런 칸에 담을 겁니다. 칸에 담을 건데, 여기 시작점에 주소값을 담고 있겠죠. 주소값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스트도 이런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어떠한 리스트에 대한 주소값이 담겨져 있어요. 주소값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주소값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입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이제 더 리스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위치값이 존재하고, 이걸 주소값을 가리키는데 저희가 더 셜로 카피라 해서 새로운 공간을 더 만들었어요. 이걸 이 리스트에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변수 이름만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깊은 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은 같은 값을 가지는 변수를 만드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new라고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지시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셜로 카피에 비해서 실제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창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름들, 클래스 이니셜라이즈의 대부분들이 이제 본인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생성자들은 대부분 이제 깊은 복사를 유도해내는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더 리스트의 값을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0, 1, 2가 있고 여기에 더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딥 카피라고 해서 저희가 더 딥 리스트라고 해서 딥 카피 리스트라고 해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요걸 템플릿으로 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다가 만들었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리스트에 어떠한 값이 0, 1, 2가 이게 3이 변하더라도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니까 이제 뭐지? 예, 다른 공간이죠. 다른 공간이라서 이제 실제 더 리스트만 값이 바뀌고 딥 리스트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할 때 얕은 복사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얕은 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실제로 만들게 되면 이제 여기 점 찍고 함수를 쓰죠. 함수의 리턴 값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쓰고 또 다른 함수를 막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대부분 이제 클래스 안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경우에 이렇게 뭔가 길어집니다. 길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값이 만약 인텐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인텐저에다가 어떠한 밸류라 해서 값을 만들면 요 코드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집어넣어 놓고 이후에 코딩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밸류라는 값으로 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기니까 짧게 써줄 때 그냥 밸류라는 변수 값을 하나 만들어줘서 코드 작성하는데 좀 이해가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셜로우 카피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어떤 값을 매니플레이트 할 때나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줄임말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사용을 많이 해요. 줄임말을 사용할 때 이게 기니까 그냥 밸류라는 값 하나 만들어주고 코딩할 때 이거 계속 쓰기 귀찮다 할 때 그냥 밸류라는 값으로 그냥 이후에 코딩할 때 밸류라는 값으로 다 써주지 않게끔 해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 카피 같은 경우는 지난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자꾸 말이 꼬이네요.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해볼 수 있는 목록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깊은 복사를 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주고 솔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딥카피를 사용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실제 리스트에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값을 마이너스 1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쉘로 카피라는 경우에는 그대로 똑같이 바뀌었죠. 근데 이 딥카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형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복사하는 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리얼 복사는 이거죠. 리얼 복사는 이거고, 얕은 복사는 그냥 가리키고 있는 값, 새로운 참조 변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복사라는 개념보다. 그래서 저는 뭐 복사한다 하면 딥카피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얕은 복사는 그냥 새로운 참조자 변수를 하나 만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책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하는 예시를 제가 하나 들긴 했는데, 이제 딥카피를 통해서 보통 이런 2디멘저널 리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디다 쓰냐면, 이제 실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컴퓨테이션 케미스트리라 했죠.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이제 화학이니까, 화학은 이제 대부분 이제 분자라든지 그런 이제 화학적 시스템을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적 시스템을 다루는데, 이제 어떠한 분자에 대해서는 아톰이 여러 개가 있죠. 아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아톰들에 대해서 어떤 값을 솔팅을 할 때 2디멘sional 리스트를 가끔 사용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이제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2디멘sional 리스트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런 2디멘sional 리스트를 잘 다룰 줄 아시는 게 아무래도 코딩하실 때 좀 유리합니다.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확실히 2디멘sional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요. 3디멘sional, 4디멘sional까지 충분히 한 번씩은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딥카피를 통해서 이 2디멘sional 리스트는 조금 형태가 다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제 리스트 하나를 복사를 해서 하나씩 집어넣는 형태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다고 드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게 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뉴머레이션입니다. 이뉴머레이션인데 이제 이넘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여기 퍼블릭 클래스, 이제 퍼블릭 인터페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퍼블릭 이넘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상수값들이 공통적인 형태를 취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후에 설명드릴 클래스랑 구조 자체가 많이 유사한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이뉴머레이션 안에 펑션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션도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위에 상수를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클래스 이제 이뉴머레이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톰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원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젠 수소라고 해서 심벌, 기호, 그다음에 이 아토믹 웨이트, 반대로 말해서 레디어스, 아톰 넘버에서 아토믹 넘버, 이제 원자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생성자를 통해서 각각의 3개의 값을 받고, 이제 아톰 넘버는 지금 올 다이널이라고 해서 함수에 플러스 1을 한 값이에요. 이 올 다이널, 올디널? 올다이널? 이렇게 해서 불리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뉴머레이션의 큰 형태는 위에 다음과 같은 생성자들을 통해 상수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랑 유사하게끔 이제 이뉴머레이션의 멤버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변수 형태의 스트럭처 형태로 값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뉴머레이션은 실제 클래스 안에서도 정의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GUI,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GUI라 해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탭 이름으로 이제 지정할 때, 이름들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상수화시켜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상수화시켜서 사용할 때 이런 이뉴머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끔 사용할 수 있게 저는 이뉴머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인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저는 메인 함수를 거기 담아놔요. 그래서 그 메인 함수 안에 이제 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first, second 해서 숫자를 저장하는 이뉴머레이션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제 이뉴머레이션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떠한 변수 값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래스 안에 바로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따로 변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바로 직접 접근이 가능해서 이걸 정적인 형태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스태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테스트라는 이름에 점을 찍게 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멤버 상수값들인 first랑 second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걸 상수값에 대해서 이제 반복물 돌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저희가 뭐 이뉴머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으로 집어넣을 때 이뉴머레이션으로 집어넣는데, 이러한 반복문을 돌릴 때 보시면 이런 values라고 해서 이러한 first, second에 대한 어레이 형태, 이 어레이는 first라는 게 들어가 있고 second라는 이제 테스트 형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릴 때 values를 가끔 사용을 합니다. 이 values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와 같이 이제 테스트 점 하신 다음에 어떤 상수값을 바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실제 첫 번째 값을 접근했다 라고 했을 때 테스트에 지금 이제 number라는 값이 되어 있어요. number라는 값이 있으면 이 number 값을 지정을 해주면 실제 이제 first에 저장되어 있는 number 값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all dynar이라 해서 이게 어떤 거냐, all dinar 앞에 게 가장 앞에 걸 예를 들어서 all dinar, 이게 뭐냐면 인덱스를 가지고 오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irst.all dynar을 하면 지금 이 형태에서 바로 어레이를 만들면 얘 인덱스는 0, 얘 인덱스는 1이죠. 그래서 first.all dinar 하면 바로 인덱스인 0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토믹 넘버가 이제 하이드로젠부터 저희가 이제 주기율표를 아시는 분이면 이제 수소가 이제 원자번호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이제 자바의 구조 특성상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가 그냥 플러스 1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토믹 넘버가 수소 1번부터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all diner은 이제 실제 이런 first, second 본인 테스트에 대한 상수 변수 값의 인덱스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try, catch, finally, throws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 이제 저희가 예외 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에러를 생각하고 작성을 하지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라 해서 이제 예외 상황들이 발생하면 예외 상황에 맞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자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바나 C에서는 이제 try catch 문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finally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아래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ry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실행하고 에러를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try 문이 돌아갑니다. try 안에 있는 문이 돌아가고, 이 try 문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어떤 에러다라고 익셉션들을 던져줍니다. 익셉션들을 던져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스위치문 보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누듯이 이제 에러들을 잡아낸다라고 해서 캐치라고 해서 이제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코드에서 만약 IO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는 아래 부분에서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try catch 문으로 주로 많이 하고, 이제 finally라고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수행해야 할 코드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finally는 굳이 적진 않아요. 왜냐? 여기에서 에러 처리가 됐고, 여기에서는 굳이 뭐 여기 안에서 에러가 나고 요거는 그냥 안 적어주면 자동으로 실행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finally를 굳이 적어주지 않지만, 이제 실제 이제 코드 제가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코딩 스탠다드를 정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이널리를 반드시 적자라고 정하면 파이널리를 적어주면 또 좋은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잘 적진 않는데 적으시는 분들은 또 반드시 적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리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상 수행이 필요한 나머지 코드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래에 이제 예시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제 맥 프로에 제 거의 맥 프로 안에 이제 실제 이러한 폴더 위치가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폴더 위치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파일을 찾아서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이 파일이 없죠. 이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에러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없는 에러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파일 리더에서 없으면 이걸 배출하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머에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에러 난 부분에서 멈추고 바로 이제 캐치 문으로 넘어가서 여기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해서 실제 에러 난 부분에 대해서 스택 트레이스를 쌓게 됩니다. 쌓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러 나고 실제 멈추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나오진 않네요. 이제 이 캐치문을 작성하실 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캐치문이 스위치 케이스문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스위치문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이제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여기 가로에 어떤 값이 있겠죠. 여기 뭐 value라고 해서 인텐저 값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그래서 여기 다운표들을 적죠. 세미콜론이 아니라. 그래서 요 밑에 코드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스위치문이 돌아가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 value가 1인지 2인지 3인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찾아 내려갑니다. 찾아 내려가고 이제 실제 1이 걸렸을 때 실행하고 끝에 브레이크라고 해서 보통 적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걸 하고 멈춰라 해서 빠져나가는 형태죠. 이 트라이 캐치문도 똑같습니다. 이제 에러를 발생시켰는데 이제 에러가 어딨나 찾을 때 위에서부터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이제 이런 exception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클래스 구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큰 exception 클래스가 위에 하나 있고요. exception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IO exception이라든지 등등의 exception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file not found exception은 이 IO exception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어떤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보면 위에 게 더 큰 거기 때문에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나오면 이 IO exception으로 처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밑에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들어가게 되면 그 코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IO exception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캐치문을 만약 여러 개 적으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연관성을 생각해 주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넷빈즈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두 개의 위치가 바뀌면 상속 구도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래서 이게 높은 게 있으니까 밑에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에러를 발생시켜 주긴 합니다. 근데 다른 이클립스나 다른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치 캐치문도 스위치 케이스랑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throw랑 throws 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 함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르게 처리하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throw라고 해서 여기 안에 file not exception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러한 file not exception을 외부에서 처리하라고 던져주는 거죠. 던져주기 때문에 throw라고 표현을 합니다. throw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함수 밖에 이제 어떤 에러들에 대해서 던질 수 있다라고
제가 야구에서 보면 실제 투수들에 대해서 투수 이제 명단들이 나오죠. 이런 명단들을 미리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로우즈를 해서 여러 개를 던질 수가 있으니까 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스로우는 리턴이랑 똑같이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하나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스로우는 하나씩만 던지는 거고, 여기는 전체 함수 구역 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일이나 파운드 익셉션이나 IO 익셉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던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스로우는 함수 내부에서 외부의 에러를 보낼 때 쓰는 제어문이고요. 이제 스로우즈는 함수 선언부에서 상위 함수로 에러를 보낼 때 에러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제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로우즈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넘겼을 때는 이 외부에서 반드시 트라이 캐치문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다시 스로우즈로 더 위에 상위 버전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메인 함수에 되어 있죠. 저희가 보는 코드의 최상위 함수는 메인 함수죠. 근데 이 메인 함수에서도 스로우즈를 적게 되면 실제 머신으로 넘어가서 머신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에러 때문에 멈춘다라고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뭐 귀찮죠? 일단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코드 실제 이제 프로그램 짧게 도구처럼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일일이 작성해주고 처리해주는 게 굉장히 귀찮아서 이제 그냥 스로우로 처리를 많이 해놓고 그냥 메인 함수까지 전체 다 던져놓고 에러 나면 뭐가 에러 나는지 보고 다시 코드를 수정을 하죠. 그래서 그냥 스로우즈로 던지는데, 실제 이제 다른 이제 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 다른 GUI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줄지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계속 떠넘기다 보면 그 떠넘긴 트라이 캐치문이 계속적으로 그 함수를 쓸 때마다 만들어줘야 돼서 웬만하면 이 함수 안에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0 안되는 거다고 판단될 때만 스로우랑 스로우즈를 사용을 해서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함수 내부에서 그 에러들을 다 처리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잠시만 물 좀 마시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제네릭 익스프레션입니다. 이제 제네릭 익스프레션은 뭐 일반적인 표현 뭐 이런 건데, 이제 함수 파라미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이면 이제 함수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는 이것을 템플릿이라고 표현을 해요. 템플릿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제네릭 익스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변수 타입,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함수 앞에 지금 이제 리스트도 보면 이런 부등호 표시가 있죠. 이런 부등호 표시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제네릭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릭 이제 T라는 제네릭 클래스 변수 타입을 하나 만들어주고, 리스트 안에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이 리스트 T를 그냥 바로 출력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텐저나 더블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인텐저라고 적게 되면 더블은 못 들어가죠. 그리고 더블로 들어가면 인텐저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다르지만 이제 이걸 제네릭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서 진짜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그 처리 방식이 같다면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에도 이제 똑같이 프린트 투디 리스트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출력을 해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이런 제가 앞에서 표현할 때는 따로 제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T라고만 돼 있죠. 그러면 저렇게 T라고만 적어 놓으면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오브젝트 밑으로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도 저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실제 여기 이제 함수 코드 안에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 T라는 것은 이 숫자만 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가능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인텐저나 더블과 같은 클래스는
넘버라는 상위 클래스가 상위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존재를 해요. 클래스가 존재를 해서 이제 이게 약간 추상 클래스랑 비슷한데 위에 클래스가 존재해서 이제 넘버라고 제한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는 이 넘버라는 걸 상속받는 t라고 해서 이제 인텐저나 더블만 더블 클래스만 가능을 하죠.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 스트링이라고 해서 포인트 투 디렉트를 실행해보면 이게 표현이 안 맞다라고 해서 그 변수 타입이 안 맞아서 실행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맞는 게 아니라 제한 조건, 받아들이는데 제한 조건도 어느 정도 걸어줄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이제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묶어주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이나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러가 표시되는데 이 에러는 넘버를 상속받지 않는 클래스인 스트링으로 지금 투드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은 이제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제 일반 함수나 이제 변수들이 이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 인트로덕션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여기 다시 준비를 했어요. 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메모리 공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램이 뭐 8기가다, 4기가다, 16기가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체를 그냥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역체에 대해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데이터, 스택, 힙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런 데이터 영역에서 전역 변수라서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죠. 스태틱 베리어블이라고 전역 변수를 스태틱만 안 적는데, 책에서는 일단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역 변수에서 글로벌 베리어블, 지역 변수에서 로컬 베리어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스태틱 베리어블은 아니고요. 글로벌, 이제 로컬 변수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가 저장되는, 매개 변수는 함수 파라미터라고 표현하시면 알아두시면 돼요. 함수 인자들 스택 영역이 되고, 이제 힙은 동적으로 할당되는, 이제 실제 메모리는 함수 구현부에 나타나는 변수들의 값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함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정적 함수들은 실제 메모리 공간을 잡지를 않고도 사용하는 것을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메모리 공간을 잡아서, 뉴라는 메모리 공간을 잡아서 어떤 변수를 만들고 처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동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힙이라는 영역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를 보시게 되면 메모리는 대부분 이 아랫부분을 힙이라고 표현을 하고 윗부분을 스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비율도 반반이 아니라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스택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힙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돌아갈 때 이런 힙 영역을 최대한 사용해서 만드는데, 스태틱 베리어블들, 이런 정적 변수들은 실제 프로그램 돌아갈 때 맨 처음에 스택 부분에 그런 변수 값들을 미리 다 작성을 해놔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딨죠? 코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뭐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뉴머레이션 설명드릴 때 main.test라고 바로 작성을 해도, 따로 공간을 할당 안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스택 영역에 미리 쌓아놓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스택 영역은 힙 영역과 메모리 자료 구조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자세히까지는 자료 구조를 꼭 보시거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 해서 스태틱 함수들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메인 함수는 반드시 스태틱이어야 돼요. 메인 함수는 반드시 스태틱이어야 되고, 아까 같이 이제 따로 이제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힙에서 저장되는 게 아니라서 생성 작업 필요하지 않고 이제 클래스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함수 안에서
스태틱이라는 게 바로 사용 가능하려면 같은 공간 안에 함수라든지 변수 값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스태틱 함수 안에서 함수를 사용하려면 또 다른 스태틱 함수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힘 명령이 있는 걸 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형태도 다르고 미리 프로그램에서 스태틱으로 쌓아놓고 거기서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는 의도 자체가 스태틱이라는 게 이제 정적으로 위에 공간에다 만들어 놓은 건데 힘 영역은 동적 할당이라서 바뀔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태틱 함수는 스태틱 함수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매니플레이트 함수에서 클래스에서 아까 컬렉션즈 보면 컬렉션 전 동영상에서 말이 꼬이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컬렉션즈라는 이제 실제 이제 리스트나 셋에 이제 매니플레이트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런 매니플레이트 클래스들은 대부분 함수 이름들이 스태틱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스태틱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설정을 많이 하고요. 이제 매니플레이트 클래스들은 실제 데이터를 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태틱을 거의 작성을 하진 않고 이제 특별한 상수 변수값들 있죠. 클래스 내부에 있는 상수 변수값들은 가끔 스태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자바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래머 설명이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클래스 인터페이스 설명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